이건 실망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이건 절망입니다. 여러분, 불과 2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을 직접 꺾고 당당하게 아시아 4강에 올랐던 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저 TV 앞에 앉아 경쟁국들의 경기를 구경만 하는 처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도대체 왜 떠오르던 축구 제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진 걸까요? 자, 저 김준석과 함께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시아 4강이라는 그 화려한 꼭대기에서 이제는 테러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한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팀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가동되던 전술 시스템, 형제처럼 끈끈하게 뭉쳤던 선수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한국이 낳은 위대한 전략가 신태용 감독이 있었죠. 하지만 에릭 토이르 회장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이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나도 쉽게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였던 사람을 내쫓고 그저 유럽이라는 화려한 신기루만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패트릭 클라이버르트 같은 명성 높은 이름이나 네덜란드 출신의 귀화 선수들만 가득 채우면 금방이라도 아시아의 용이 될 줄 알았던 모양인데, 아니, 그게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결국 돌아온 결과는 인도네시아 축구인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아주 고통스러운 따귀 한 대였습니다. 자, 전광판을 한번 보십시오. 라오스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라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처참한 결과 아닙니까? 신태용 감독이 지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를 어떤 팀으로 만들었습니까? 동남아 선수들의 체격 조건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강력한 규율과 번개 같은 공수전환을 장착한,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탄 같은 팀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로 부임한 네덜란드 출신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본인들의 헛된 환상에만 빠져서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은 선수들에게 이른바 점유율 축구, 포지셔널 플레이라는 것을 억지로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 발상입니까? 아니,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저돌적인 전사들을 데려다가 그저 의미 없이 옆으로 공만 돌리는 영혼 없는 기계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록지를 보십시오. 점유율이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0대 0이에요. 이게 축구입니까? 아니요. 이건 현대 축구의 흐름을 완전히 역행하는 전술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인 속도와 패기를 통째로 뺏겨버린 채 몸에 맞지도 않는 아주 커다란 유럽식 양복을 억지로 껴입고 쩔쩔매는 꼴 아닙니까? 실속 없는 화려함에 눈이 멀어버린 대가가 이토록 잔인할 줄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화였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인도네시아 온 국민이 신태용 감독이 떠날 때 그토록 서럽게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바로 그분이 단순히 전술을 지시하는 지도자를 넘어 선수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따뜻한 아버지, 즉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보셨지 않습니까?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에게 축구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식단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고 잠은 제때 자는지 확인하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대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슴 깊이 심어줬습니다. 이런 뜨거운 영혼의 교감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로만 접근하는 저 차가운 유럽 감독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릭 토이르 회장의 아주 치명적이고도 오만한 착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그저 네덜란드 혈통의 귀화 선수들만 잔뜩히 불러 모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화려한 이름값만 있으면 축구가 저절로 잘 될 줄 알았던 모양인데, 정말이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아무리 좋은 피가 흐르면 뭐합니까? 그 피를 하나로 묶어서 인도네시아라는 거대한 몸집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심장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심장이 바로 신태용 감독이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태용이라는 뜨거운 심장을 스스로 도려낸 순간 인도네시아 축구는 영혼을 잃어버린 시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정말이지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성껏 키워온 그 소중한 유산을 한순간에 내팽개친 대가가 이토록 처참합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TV로 경쟁국들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긴 한 걸까요? 아니, 과연 알고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고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의 영혼을 죽인 건 바로 그들의 오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존 허드먼 감독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캐나다를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축구의 철학이 도대체 몇 번이나 바뀐 겁니까? 처음에는 한국식, 그 다음은 네덜란드식, 이제는 또 영국식이라니요. 이건 축구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아니라 그저 돈 보따리 들고 다니며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건만 사들이는 무분별한 쇼핑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존 허드먼 감독, 물론 유능하죠. 하지만 그는 강력한 신체 조건을 가진 북미 선수들이나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성과를 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억지로 주입된 유럽식 전술 때문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심리적으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과연 허드먼 감독이 이 무너진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인도네시아만의 색깔을 다시 찾아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독이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나무에 맞지도 않는 다른 종류의 비료만 계속 쏟아붓는다고 나무가 살아납니까? 아니요. 결국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질 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자신들이 가졌던 가장 완벽한 보물,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신태용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는 이 뼈아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감독 선임 또한 또 다른 잔인한 실패의 서막이 될 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생각입니까? 화려한 껍데기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소중한 알맹이는 다 썩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인도네시아 축구의 미래가 정말이지 걱정스러워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자, 정말이지 이 꿈의 종말은 결코 상대팀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겁하고 오만한 배신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신태용 감독이 떠난 뒤 아주 심각한 전술적,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나라를 일으켜 세울 최고의 설계자가 있었지만 그저 화려한 말잔치뿐인 가짜 그림을 쫓겠다며 그 소중한 설계도를 스스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TV 앞에 앉아 자신들이 한때 깔보았던 경쟁국들이 당당히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호루라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이 저지른 실책의 고통은 아마 낙인처럼 평생을 따라다닐 겁니다. 자, 이건 전 세계 축구인들에게 보내는 아주 엄중한 병고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DNA를 가진 저 성실하고 끈기 있는 일꾼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짐을 싸서 떠나는 그 순간 그들이 일궈온 성공의 빗줄기조차 영원히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정말이지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의 이 처참한 실패는 정말이지 뼈아픈 교훈이 될 겁니다. 정말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라지만 그건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되찾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자,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자, 내일도 뜨거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